2016년 3월 15일 1승 4패. 이세돌은 알파고에게 패배했습니다. 값진 1승을 얻었지만 결과는 인공지능이 바둑 세계 챔피언을 꺾은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날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에서 공통으로 등장한 단어는 승리가 아니라 인류의 패배였습니다. 같은 경기, 같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프레임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누군가는 AI가 이겼다고 읽었고 누군가는 인간이 졌다고 읽었죠. 프로게이머 페이커 선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정이 없으면 게임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이성적인 게 감정적인 것보다 승리에 더 유리하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니 프로 경기에서 감정이 없다면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다. 인간은 감정을 제거하면 더 최적화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감정 없는 존재가 이기는 순간 그 승리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잃은 것처럼 느끼죠. 인간은 최적화된 승리를 원하면서 동시에 최적화된 승리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프로스포츠에서 감정관리는 핵심 훈련 항목 중 하나입니다. 분노하지 말 것, 흔들리지 말 것, 실수 후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것. 이 훈련의 전제는 감정이 성과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체스 컴퓨터 개발의 역사를 보면 이 전제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드러납니다. 1950년 수학자 클로드 셰넌이 처음 체스 프로그램의 이론적 틀을 잡았을 때 전제는 단순했습니다. 감정 없이 경우의 수만 계산하면 체스를 완벽하게 둘 수 있다. 인간의 실수가 대부분 감정에서 비롯된다면 감정을 제거하면 오류도 사라진다는 논리였죠. 이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스포츠 심리학에서 감정격리 훈련이 한때 주류였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감정을 차단하면 판단이 더 명료해진다는 믿음. 이 방향으로 수십 년간 훈련 프로그램이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의 끝에서 기계가 나왔습니다. 1997년 IBM의 딥블루가 체스 세계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최종 6경기에서 2승 3무 1패로 꺾었습니다. 체스에서 챔피언 자리를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카스파로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기계에게 진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딥블루가 자신의 심리를 읽고 수를 선택한 것 같다고 했고 IBM이 경기로그를 공개하지 않자 속임수가 있었다며 공식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재대결을 요구했지만 IBM은 딥블루를 해체해버렸죠. 카스파로프는 감정 없는 기계에게 패배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e스포츠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왔습니다. 2017년 오픈 AI가 만든 AI가 도타2의 1대1 종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게이머를 꺾었을 때 패배한 선수들의 공통 반응은 이건 게임이 아닌 것 같다 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졌지만 뭔가 다른 게임을 한 느낌이라고 했죠. 기계에게 졌다는 사실보다 감정이 없는 상대에게 졌다는 경험이 다르게 처리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뇌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1982년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이상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전두엽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였는데 수술 후 IQ와 논리적 추론 능력은 완벽하게 보존됐습니다. 언어 능력도, 기억력도, 수리 능력도 문제없었죠. 대화에서 지적인 면모가 고스란히 드러났고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에도 정교한 논리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일상의 단순한 결정을 전혀 내리지 못했죠. 점심에 뭘 먹을지 30분 넘게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치킨과 샌드위치 사이에서 위생 상태, 가격, 영양소, 이동 거리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도 끝내 선택하지 못했죠. 다음 예약을 어느 날짜로 잡을지 2시간 동안 비교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결국 직장에서 해고됐고 결혼이 2번이나 파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의 이성은 멀쩡했지만 삶은 무너졌습니다. 다마지오는 12년의 연구 끝에 이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체세포 표지 가설.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뇌는 과거의 경험과 연결된 신체적 감각 신호를 참조한다는 이론입니다. 두려움, 기대감, 혐오감 같은 감각들이 선택지에 자동으로 태그처럼 붙어서 이성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환자의 경우 종양이 이 감각 태그를 생성하는 회로를 손상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선택지가 동일한 무게로 처리되죠. 경우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성은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채 마비됩니다. 감정이 없으면 이성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감정격리 훈련을 받은 선수들이 실제 경기에서 오히려 판단 속도가 느려지고 임기응변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됐습니다.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는 감정의 제거가 아니라 감정의 조절에서 나왔던 거죠. 감정을 인식하되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그러면 알파고는 왜 이겼을까요? 알파고는 인간의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딥러닝 신경망이 수억 번의 바둑 경기에서 패턴을 학습해 확률로 다음 수를 선택하죠. 이건 감정을 제거한 이성이 아니라 아예 다른 구조의 연산입니다. 인간이 감정을 지워서 기계처럼 된 게 아니라 기계는 처음부터 인간이 아닌 방식으로 설계된 겁니다. 페이커 선수가 말한 이성적인 게 승리에 더 유리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그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지 감정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마지오의 환자처럼 감정을 잃으면 더 나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판단 자체가 멈춥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다음 질문이 달라집니다. 감정을 제거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가 아닌 감정이 없는 존재가 이겼을 때 인간은 왜 공허함을 느끼는가? 그러면 원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알파고는 분명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딥블루가 카스파로프를 이긴 날, 체스 팬들은 축제를 열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체스 프로그램이 인간을 처음으로 꺾은 역사적 순간이었는데 관중은 침묵했죠. 2017년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포커 AI 리브라투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포커 선수 4명과 맞붙었습니다. 20일에 걸친 대국 12만 핸드. 리브라투스는 최종적으로 4명 모두를 상대로 총 177만 달러 이상의 칩을 따냈습니다. 패배한 선수 중 한 명은 경기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계와 싸우는 건 공허하다. 공허하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스포츠를 보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기술만 보고 싶다면 선수들의 연습 영상을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경기장에 가고 TV 앞에 앉는 건 불확실성 앞에선 인간의 감정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 선수가 지금 두렵겠구나. 지고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는구나. 역전했을 때 저 표정. 내가 직접 느낀 것과 같은 심리적 구조를 저 무대 위에서 누군가가 맞닥뜨리고 있다는 감각. 그게 관중이 숨을 참는 이유입니다. AI는 이걸 줄 수 없습니다. AI는 두려움이 없고 압박이 흔들리지 않으며 지더라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겨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죠. 그러니 관중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딥블루가 카스파로프를 이긴 뒤 인간 체스 대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AI와 인간 체스는 아예 다른 리그가 됐죠. 알파고 이후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기전은 지금도 열립니다. 그리고 관중은 AI 바둑 대회를 보지 않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결론을 냈습니다. 인간은 인간끼리의 경기에서만 의미를 찾는다는 것을. 이 구조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고대 로마 콜로세움에 5만 명이 들어찼을 때 관중이 보고 싶었던 건 기술의 완성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론적으로 완벽한 전사를 아레나에 투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절대 실수하지 않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며 언제나 최적의 기술을 구사하는 완벽한 기계. 과연 관중이 환호했을까요? 관중이 숨을 참은 건 죽음의 위협이 실제했기 때문입니다. 저 검투사가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싸우고 있다는 것,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것. 아레나를 가득 채운 건 불확실성과 감정의 밀도였습니다. 완벽한 기계가 완벽하게 이기는 경기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중세 마상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사들은 갑옷을 입고 말을 탔지만 관중이 그 위험을 받습니다. 어느 한쪽이 뒤집어지고 부상을 입고 그럼에도 일어서는 장면. 그 장면에 감탄이 나왔습니다. 19세기 권투의 황금기를 만든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링 위에서 맞으면서도 버티는 인간의 모습이었죠. 로마에서 e스포츠까지. 형태는 바뀌었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인간이 감정 앞에 서는 장면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니 페이커 선수가 감정 없는 경기라면 사람들이 보지 않을 것 같다고 했을 때 이건 팬에 대한 배려가 아닌 경쟁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직관이었죠. 프로 경기의 가치는 기술의 완성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기술을 발휘하는 존재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존재는 감탄의 대상이 아닙니다. 완벽한 존재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관심 받게 됩니다. 페이커 선수는 여러 차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직도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하지만 페이커 선수가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모든 경기를 이겼다면 과연 그의 경기가 재밌었을까요? 딥블루가 카스파로프를 이긴 뒤 인간 체스 대회는 더 크게 열렸습니다. 알파고 이후 바둑 인간 기전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시장이 스스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AI가 인간을 이기는 종목에서도
인간끼리의 경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6년 3월 15일 구글은 AI가 이겼다고 발표했고 전 세계 헤드라인은 인류가 졌다고 읽었습니다. 왜 인류가 졌다고 느꼈을까요? 그것은 의미의 구조 때문입니다. 의미는 이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감정과 이성이 부딪히고 그 마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서 나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알파고에게는 마찰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이기고 싶다는 욕망도, 포기하고 싶은 충동도 없었죠. 그래서 알파고의 승리는 사건이지만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감정이 있어야 시작되니까요. 다마지오의 환자는 이성은 멀쩡했지만 그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그 사례는 역설적으로 감정이 이성의 방해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게 되었죠. 감정은 판단의 인프라였습니다. 감정을 잃으면 더 나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판단 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이성의 방해물인가? 아니면 의미의 조건인가? 최적화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관리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감정을 제거하면 그 승리가 누구의 것도 아닌 게 됩니다. 기록은 남지만 이야기는 남지 않습니다. 인간은 최적화된 승리를 원하면서 동시에 최적화된 승리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모순이 인간이 AI 시대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더 효율적이 되려 할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지워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워진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 감정이 없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은 사실 더 잘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묻게 만드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